지금으로 말하자면 안성재 스테이크, 백종원 파스타 뭐 이런 건데요. 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흑백 요리사 아시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벌써부터 시즌2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핫함의 열기가 꽤 오래 갈 것 같죠? 저는 거기 요리사들이 해낸 음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재료를 다 이해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창의적인 음식들을 뚝딱하고 만들어내지? 연말하면서 감탄을 더하면서 봤는데요. 거기에 더해 백종원, 안성재 셰프가 그 재료들을 다 집어내고 평가하는 것이 진짜 리스펙되지 않나요? 흑백 요리사 방송 이후 거기 출연진들은 다 대박이 났다고 하죠. 근데요 여러분, 딱딱해만 보이는 클래식계에도 흑백 요리사의 백종원, 안성재 셰프 같은 분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조아키노 로시니라는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던 작곡가였는데요. 이 로시니는 엄청난 미식가에 직접 요리도 해서 자기 이름을 딴 요리도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안성재 스테이크, 백종원 파스타 뭐 이런 건데요. 그 메뉴들이 지금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에는 있다고 하니,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작곡가가 작곡 말고도 자기 이름을 딴 요리까지 나오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또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시니는 호른주자 아버지랑 성악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이미 뼛속부터 음악적인 DNA를 타고 태어난 음악 금수저예요. 어릴 때부터 음악의 소질을 보여서 비올라와 혼, 챔발로 연주를 능숙하게 해냈고 노래도 잘했어요. 이 때문에 삼촌이 로시니를 카스트라토를 시키자고 했으나 다행히 엄마가 막아서 그 끔찍한 일은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카스트라토에 대해선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로시니는 음악 교육을 딱히 받지도 않았는데 13살이 되기 전부터 여러 곡을 작곡을 해서 그 천재성을 인정을 받아요. 14살에야 이미 재학 중에 오페라를 작곡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18살에는 결혼 보증서라는 곡으로 작곡가로서 공식 데뷔를 하고 인정도 받고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로시니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였어요. 여기서 잠깐, 벨칸토 오페라란 18세기에 확립된 이탈리아의 노래 기법으로 19세기 전반 이탈리아 오페라에 쓰였던 노래에 기교를 많이 넣은 스타일로 아름답게 노래하는 창법이에요. 자, 그럼 다시 로시니로. 로시니는 엄청 복받은 작곡가라 꿀 빠는 인생을 살다 갔는데요. 사실 예술가들이 살아있을 때는 큰 빛을 못 보고 가난이나 질병에 시달리다가 가기 일쑤였는데 로시니는 살아있을 때부터 무명예, 인기 다 누리고 간 최초의 작곡가였어요. 결혼도 2번이나 했고요. 같은 시대에 베토벤도 있었는데 베토벤보다 인기가 훨씬 많았어요. 그의 히트곡이자 인생곡 중 하나로는 세비야의 이발사가 있는데요. 이 곡이 지금까지도 로시니의 곡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공연이 많이 되는 곡이에요. 로시니가 1822년에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자 언론은 그를 따라다니며 지금의 파파라치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취재할 정도로 유명인사. 그는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대부분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당대 셀럽들을 초대해 음악과 요리가 있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었는데요. 슈만과 클라라 부부, 리스트, 생상, 베르디 등 당대 유명한 음악가는 물론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 화가 외젠 블라크루아 같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명 예술인들만을 초대했으니 뭐 로시니도 당근 셀럽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이었었겠죠. 로시니는 평생 39개의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요. 그의 오페라 중 잘된 것들은 대단히 심오하고 막 기고 막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닌 많이 웃게 해주는 희극 오페라들이었어요. 그게 본인 자체가 유쾌하고 농담하게 좋아하면서 살았어서 그런지 그에게는 희극 오페라가 많았고 또 인기도 대단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로시니가 37살에 기욤텔이라는 오페라를 마지막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해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그 중 하나로 음악 대신 음식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로시니는 엄청난 미식가의 대식가로 맛있는 음식만 먹었고 좋은 음식과 술을 즐겼어요. 그리고 직접 요리를 하면서 자신만의 뉴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클래식 음악가 중에 요리 메뉴까지 개발한 작곡가는 로시니가 유일해요. 로시니는 이탈리아 파스타 요리를 유럽에 선보여 대중화시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개발한 레시피를 알라 로시니라고 했었는데요. 알라가 무엇 풍으로, 무엇 식으로 라는 뜻이니 로시니 풍으로 만든 음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유럽에서는 그의 레시피를 이용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메뉴판에 알라 로시니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면 그건 바로 로시니가 개발한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로시니의 요리 중 가장 유명한 요리는 그의 이름을 딴 투르네도 로시니라는 트러플과 캐비어를 듬뿍 얹은 스테이크가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 퍼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니까요. 이 외에도 로시니의 이름을 딴 요리는 7가지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의 산 도메니코에 가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행길에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로시니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오르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로 유명한 아주 고급에 즐겨 먹는 메뉴들이 많았고요. 게다가 또 식재료 사랑에도 진심이었지 뭡니까? 왜 즐겼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SSG나 현백지하나 갤러리아 지하에 있는 아주 비싸고 고급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최고급 식재료만 구해서 먹었던 거죠. 로시니의 음식사랑은 그의 오페라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오페라 알제리의 여인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먹기만 하는 미식 모임인 파파타치 모임 관련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모임을 오랫동안 개최했다고 하니 로시니 되게 괴짜죠. 그가 태어난 도시 페사로는 매년 여름 로시니를 기리는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때 도시의 대표적 레스토랑에서는 로시니 스타일의 요리를 내놓고 있고요. 지금도 프랑스 요리를 하는 많은 셰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로시니의 스테이크를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로시니는 유머러스하고 호탕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었고 요리 얘기만 나면 질리도록 수다스러웠는데요. 노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게을러서 곡을 마감일에 다쳐서 쓰는 일이 많았는데도 워낙 천재여서 뚝딱 해내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 부족으로 자기 곡 뺏기고 대충 짜집기해서 내놓는 일도 많았었는데 또 그게 또 잘못했네? 그의 제일 유명한 세비야의 이발사도 13일 만에 뚜각하고 작곡을 해서 내놨다고 하니 어쨌든 천재는 천재예요. 오페라가 얼마나 길고 그 구성이 많은데 그 긴 오페라를 13일 만에 작곡을 한다? 거의 뭐 이거는 신의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 활동 은퇴 선언 후에도 간간히 작곡을 하긴 했는데요. 내 생애 말년에 작곡된 곡들 중에도 그의 음식에 대한 사랑은 꺼지지가 않아서 작품 제목으로 4개의 말린 과일 디저트, 작은 독일 케이크 같은 제목을 지었어요. 뚱보 로시니 아저씨의 귀여운 면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는 평생을 꿀빠는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래도 덕이 있어서 후배들이랑 동료들을 많이 도와줬고 그래도 노년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음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음악 말고도 음식의 찐이었던 로시니. 그가 만약에 흑백 요리사에 나왔다면 출연 셰프들 중에 어떤 캐릭터였을까요? 그는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했다고 하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최연석 셰프나 정지선 셰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사위원 캐릭터로는 로시니가 유머스러웠다고 하니 대중원 캐릭터였을 것 같네요. 그의 음악과 음식 모두가 지금까지 이어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음식도 음악도 이분하게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흑백 요리사에 나왔어도 됐을 법한 우리 귀여운 뚱보 아저씨 로시니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의 컨텐츠가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 또 만나요.